안녕하세요. 몇 달 뒤 결혼 예정에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작년 1월에 상견례를 하고 날을 잡았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당시 여름에 더울 때는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가을에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서 큰맘 먹고 포기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올해는 백신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거란 희망을 가지고 이번 가을에 다시 날을 잡고 결혼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작년에 결혼식을 할 예정이었기에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신혼집을 작년 6월에 계약했었는데 결혼식이 미뤄지면서 몇 개월간 계속 빈집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집을 1년이 넘도록 계속 비워둘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신랑과 상의 후 양가 부모님의 허락하에 올해 2월부터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기 전엔 정말 많이 애틋했어요. 세계의 사랑마냥 시련이 우리를 덮치는구나 싶어 힘들어도 이겨내자. 괜찮아. 언젠가는 추억이 되겠지.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연애 때는 느껴보지 못한 애틋함까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비 신랑과 동거를 한 지 4개월 만에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네요. 정말 웃긴 건 큰 문제가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문제로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동거를 시작하고 2달 만에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애새끼를 키우는 기분이다. 였습니다. 그것도 동등한 관계하에 자기 권리만 내세우는 15살짜리 남자애를요. 사람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도 안 들어 처먹을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4개월 동안 했던 말들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빨래 바구니에 양말 폭에서 뒤집어 놓지 마라. 제 눈에 띌 때마다 말했지만 소용없더군요. 그리고 뭐 먹었으면 설거지통에 담가놔라. 설거지는 왜 안 하냐. 거실 테이블에 발 올리지 마라. 간식이나 소소한 걸 먹을 때 사용하는데 왜 지저분하게 발을 올리냐. 쉬할 때 앉아서 싸라. 변기에 소변 좀 묻혀놓지 마라. 계란 후라이 등 식용유 쓰고 가스레인지 주변에 튀면 닦아놔라. 이건 매 순간 할 때마다 튀어놓는데 절대로 안 닦아요. 빨래도 전부 통으로 다 돌려버리기에 밝은 계열과 어두운 계열, 수건과 속옷은 나눠서 빨아라. 하고 일일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야식 먹고 그냥 잘 때가 많은데 이건 진짜 더러워 죽겠더라고요. 이것도 미취학 아동마냥 양치 좀 하고 자라. 하고 잔소리를 하게 만들었죠. 캔, 봉지, 병, 종이, 일반 쓰레기 등 다 구분을 해놔도 뒤죽박죽 넣어놔서 분리수거 좀 잘하라고 항상 말을 했었습니다. 배달 음식이나 우유를 먹으면 물로 헹궈서 말려라. 하고 말해도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놔요. 요즘엔 더워서 그런지 쓰레기통 있는 곳에 가면 악취가 납니다. 화가 나서 뚜껑을 열어보면 한꺼번에 봉지에 다 싸서 버려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생각나지 않네요. 저도 제가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이것도 처음 몇 번 말할 때는 알겠다 하더니 4번 정도 말하면 그때부터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알겠으니 그만하라고 화를 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 손을 거치지 않으면 집이 너무 지저분해지고 예비 신랑이 요리를 하면 주방이 엉망이 됩니다. 이전에 출장으로 5일 정도 집을 비운 적이 있었는데 다녀왔더니 빨래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더군요. 그전까지는 제가 미리미리 해놔서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마지막 수건까지 써야 자기 손으로 세탁기를 돌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가스레인지 쪽은 기름때가 껴서 끈적끈적하고 설거지통은 물때가 껴있고 거실 테이블엔 양념 자국과 김치 자국이 눌러붙어있고 화장실은 씻고 문을 닫아놨는지 실리콘 발라놓은 쪽에 곰팡이가 피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세면대는 물이 고이는 쪽에 핑크빛 물때가 끼어있었고 변기는 그냥 말 안 할게요. 옷은 걸어놓지 않고 그냥 던져놨는지 티 넣은 옷장이에 마구잡이로 걸쳐져 있었고 바닥도 슬리퍼를 신어 몰랐는데 씻고 나와 걸으니 끈적끈적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이틀만 지나면 집이 개판이 되니 못 참고 제가 정리를 합니다. 저는 또 그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고
남편은 제가 같이 하자 하면 짜증을 내죠. 나중에 자기가 하겠다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지난 주말에는 혼자 친정에 갔었는데 가서 늘어지게 자고 있었더니 밥 먹으라고 깨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의 손길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식탁에 앉아 밥을 한 숟갈 두고 입에 집어넣는데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 엄마와 아빠께서는 눈이 동그래지셔서 당황하시더군요. 제가 진짜 꺼이꺼이 울었거든요. 많이 당황하셔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부모님께 나 그 남자랑 도저히 못 살겠어 하며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아빠는 그날 저녁 밥알도 씹지 않고 우는 저를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철부지 애처럼 부모님한테 그대로 다 일러바쳤어요. 결혼은 맞춰가며 살아가는 거라고들 하는데 상대방은 맞춰줄 생각이 1도 없다. 몇십 년을 나 혼자 참고 살아갈 자신이 없다. 돈도 돈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도 같이 사는 것도 아는데 앞날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너무 무서워서 다 그만두고 싶다. 하고요. 부모님께서는 엉엉 울며 말하는 저를 다독여주시며 그냥 제가 하고픈 대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애 때는 정말 몰랐어요. 차 내부도 깔끔하고 입는 것도 깔끔하고 밥 먹을 때도 깔끔하고 그냥 깔끔 그 자체였는데 같이 살아보니 소소한 모든 행동들이 더러워서 미칠 지경입니다. 역병으로 인한 실연으로 애틋한 천년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게 다 저의 착각이었나 봐요. 도저히 맞춰갈 자신이 없습니다. 유교적인 대한민국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다들 결혼하시기 전에 저처럼 살아보고 결혼을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보이는 모습과 같이 살면서 보이는 모습이 정말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추가입니다. 이곳에 글을 적고 난 후 제 신세가 한탄스러워 예비 신랑과 정말 대판 싸우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싸울 때 불만이었던 게 막상 생각이 안 나 제가 쓴 글을 보고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어요. 정말 놀라웠던 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했었다. 그건 아니다. 왜 극단적으로 생각하냐? 진짜 억울하다. 하며 자기도 노력한다는 말과 함께 자기의 넘치는 말만 해대기에 우리 그냥 결혼 없던 걸로 하자. 하고 한마디 던져버리고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우선은 간단한 짐만 챙겨왔는데 주말쯤에 다시 가서 제대로 정리하려고요. 혼수품은 친정에 오래된 것들을 교체하고 남는 건 중고로 내놓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정에 온 뒤로 예비 신랑이 전화와 카톡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지만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잘해보자 할 일은 절대로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슬퍼하시지만 별 말씀은 안 하고 계세요. 지난 4개월간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니 속은 시원하지만 슬퍼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결혼이라는 건 사랑 하나만으로 안 된다는 거.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걸 이번 일로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저도 결혼하기 전에 동거했다면 이혼녀가 안 됐을 텐데 말이죠. 진짜 더러운 거 맨날 보고 사니 그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다 떨어지더라고요. 퇴근하고 힘들게 집에 오면 쉬지도 못하고 남편이 어지러 놓은 거 치우느라 바빴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걸로 이혼한다 했을 수도 있지만 당하는 입장에선 고통스러워요. 두 번째 댓글. 혹시라도 앞으로 잘하겠다 어쩌겠다 하면서 사탕 발림 소리하거든 정신 바짝 차리고 넘어가지 마세요. 당장의 헤어질 위기만 모면하는 거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주변 시선이나 하는 말들 얼마 못 가고 결국엔 관심 없어집니다. 글쓴이가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세 번째 댓글. 혼인신고 먼저 안 해서 다행입니다. 주변의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다가 식을 나중에 치른 부부가 몇 있는데
님같이 후회하는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맞벌이 하면서 남자는 꼼짝도 안 하고 큰아들, 큰아들. 진짜 징그러워요. 네 번째 댓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봐요. 4개월 만에 남자 실체를 알고 파혼하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50년 아니고 4개월이라 얼마나 다행인가요. 제 전남친도 집도 깔끔하고 하고 다니는 것도 워낙 깔끔해 보여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도 졸라대서 그놈 집에 며칠 있었는데 실체를 보고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하도 바라는 게 많길래 엄마라고 부르라 했더니 차마 부르진 못하더군요. 이외에 잠자리 문제 등 일이 많아서 정신병이 올 것 같아 아무 말 대잔치에서 정 털리게 한 후 안전 이별했습니다. 이별할 땐 막말이 최고 같아요. 정 떨어지는 말투가 킬링 포인트죠. 님도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니 혹시라도 정 안 될 것 같으면 써먹으세요. 5번째 댓글. 1년을 살아보고 결혼했는데 그때 인연을 끊어내지 못해 결국 쓰니와 같은 이유로 이혼했습니다. 이혼이란 게 꼭 큰 사건, 사고가 나야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거 진짜였습니다. 6번째 댓글. 어느 집인지 참 아들을 더럽게 키웠네요. 아들 키우는 엄빠들, 아들 키우면서 제발 사람으로 좀 키워요. 쓰니 마음은 힘들겠지만 빨리 털어버리시고요.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답입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